1970년 7월 2일 뉴멕시코의 하얀 모래사막에 위치한 미국 공군 기지에서 미사일 실험이 실시되었다. 긴장된 가운데 드디어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미군은 미사일의 행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Sir, What's going on? sir, the missile has gone out of its course. 미사일은 예정된 코스를 벗어나 멕시코의 한 사막에 추락하고 말았다. 미사일이 추락한 장소는 원래 목표 지점에서 남쪽으로 644km나 벗어난 멕시코 두랑고주의 소나델 실렌시오였다. (1960년) 석유 발굴자 에리 아우구스토 델라 페냐 일행은 석유를 찾기 위해 한 사막을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What? Why isn't this working? What is the problem? I haven't got a clue.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서자 타고 있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말았다. Why it isn't working? What? That's not working either. I don't know. It's not working. What can we do? There's nothing we can do. We'll just have to get out and push. Come on. 차의 원인모를 고장해 페냐 일행은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무전기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트럭을 밀어서 겨우 사막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It's working. 그들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정도 벗어난 장소에 도착하자 모든 전자장비와 트럭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겪은 페냐 일행은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그때부터 이 지역은 소나델 실렌시오, 즉 침묵의 장소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페냐 일행이 빠져나온 침묵의 장소는 멕시코의 두랑고주에 위치한 사막으로 오래전부터 원인 모를 초현상이 발생한 미스터리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전파가 통하지 않아 무전기나 라디오 등의 통신기기가 작동하지 않고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던 1970년 미국이 뉴멕시코의 공군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곳에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잔해 수습을 위해 즉시 수색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미군은 현지 주민 및 비행기 등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잔해는커녕 정확한 추락 위치를 찾는 데만 3주가 걸렸다. 이후 미군 측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본부에서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침묵의 장소에 흐르는 미지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곳에서도 통신기기가 멈추거나 길을 잃는 등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침묵의 장소 역시 그런 미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침묵의 장소는 북위 26도와 28도 사이에 위치한 사막으로 버뮤다 삼각지와 평행한 위도에 있었다. 게다가 침묵의 장소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종 거북이와 보라색 선인장 등의 변종 생물이 살고 있는가 하면 자성을 띤 돌들이 사막 곳곳에서 발견되게 된다. 이에 세계의 과학자들이 침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There is a doorway for aliens in the place of silence. 침묵의 장소에 다차원 포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침묵의 장소에는 외계와 접촉이 가능한 문이 있으며 그 문을 통해 외계인들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975년 이 일대 운석과 광석을 채집하기 위해 침묵의 장소를 찾은 디아스 부부. 그들은 사막을 지나던 도중 차가 모래늪에 빠져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노란색 비옷과 모자를 쓴 2명의 청년이 나타났고 그들은 곧 디아스 부부를 도와 늪에서 차를 빼내주었는데 디아스 부부가 인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순간 두 청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주변에는 그들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979년 루벤 로페스라는 한 남성은 침묵의 장소로 진입하는 오르막에서 차 엔진이 꺼지는 일을 겪게 된다. 당시 로페스는 차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었는데 로페스는 그들의 기괴한 얼굴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로페스는 그들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차를 후진시켰고 로페스가 다시 그곳을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이곳을 지나다 이상한 빛을 보았다는 여행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는데 침묵의 장소에 다차원 포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만난 것이 외계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현상을 보기 위해 침묵의 장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묵의 장소에서 생기는 초현상을 체험하는 한편 일부는 자성이 도는 돌을 이용해 외계인과 접촉을 시도하게 됐다. 그렇게 침묵의 장소는 세계의 미스터리 지역으로 멕시코 현지는 물론 세계 각지의 언론과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던 1992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The place of silence was made up only to attract tourists. That's it. 침묵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초현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일 뿐 외계인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침묵의 장소에 대해 조사하던 한 과학자에 따르면 1970년 미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방사능 효과가 지속되는 코발트 폭탄으로 미국이 추락한 미사일의 잔해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잔해를 찾았을 당시 침묵의 장소는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남았는데 미국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 일을 비밀에 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의 지주 제이미가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는데 평소 돈에 욕심이 많았던 제이미가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과 지역 언론 매체를 꼬드겨 이 지역의 초현상과 변종 생물들이 마치 외계인과 관련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침묵의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사막의 생태계는 파괴된 뒤였다. 자성을 띤 돌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지역의 특이종으로 분류되었던 보라색 선인장과 거북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 결국 멕시코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과학자들을 파견했다. 그런데 얼마 후 이것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에 의해 엄청난 사실이 알려졌다. There is a magnetic field through the place of silence. 이들에 따르면 지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장으로 형성된 불안정한 전자기장 구역이 존재하는데 침묵의 장소가 바로 그러한 전자기장 구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 지역에 이처럼 강한 자력이 흐르는 것은 외계의 힘 때문일지 모른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었다. 하지만 침묵의 장소에 왜 이토록 강한 자력이 흐르고 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모든 기계 작동이 마비되는 초현상이 벌어지는 사막 침묵의 장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들, 정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일 뿐일까? 그렇다면 그곳에 흐르는 강한 자력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란 속에서 침묵의 장소에서는 지금도 원인 모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